안녕하십니까. 전기 자격증 TV 전기 기능사편 기초 전기 수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면적과 부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면적이라는 것은, 자, 먼저 이런 사각형이 있다 볼게요. 이런 사각형이 있을 때 이쪽 길이를 가로, 이쪽 길이를 높이라고 했을 때요. 자,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가로 얘도 길이잖아요. 길이니까 메타, 세로도 메타, 단위가 메타가 되는 거죠. 당연히 곱해주니까 단위는 메타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의 면적을 보자면은, 이 원의 중심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이 둘레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이 면적 S는, 자,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 되는 거고, 단위는 당연히 메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때 파이는 우리가 숫자로 3.14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파이라는 것은 이런 작은 원이 있든 큰 원이 있든 간에요, 파이는 원의 둘레를 이렇게 중심점을 지나는 걸 원의 지름이다 하죠. 지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라고 하면은, 지름을 나누면은 이 원이든 요 원이든 간에 약 3.14로 일정하게 나와요. 원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가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지름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지름이 주어진 경우에는, 자, 이 D 보고는, 자, 저희가 지름이라고 하죠. 지름. 근데 원래 원의 면적은 S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에요. 이 R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D에다가 2로 나눠주면은 반지름 R이 되겠죠. 지름을 반으로 나눠주면 R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R을 집어넣어주면은 파이 곱하기 2분의 D의 제곱해서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은 4가 되고 D의 제곱은 D의 제곱이 돼서 면적에서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메타 제곱,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자,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다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 예제 문제를 보시면은, 자, 반지름이 10cm인 원의 면적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보통 면적은 S로 표현하거든요. 제곱을 저희가 스퀘어라고 하는데, 그 스퀘어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는, 자, 반지름이기 때문에, 자,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이는 얼마죠? 3.14인데 일단은 계산기를 쓸 거기 때문에 그냥 파이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R의 제곱을 쓸 건데 10cm죠. 10cm는 아까쯤에 그 단위 체계에서 봤을 때 저희가 cm 10에 마이너스 2승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R은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에서 10에 마이너스 1승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R 대신에 10에 마이너스 1승을 집어넣고 얘의 제곱을 해주시면은 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메타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기를 온 시켜 주시고요. 자, 그대로 넣어 볼게요. 자, 파이라고 했는데 파이를 갖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릴게요. 자, 파이는 여기 3 밑에 곱하기 10의 x승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이 윗부분에 보면 노랗게 파이가 적혀 있죠. 그 노란 글씨는 여기 Shift를 누르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파이라고 써집니다. 자, 곱하기 10에 곱하기 가로 열고요, 10에 마이너스 1승 가로 바로 닫으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빠져나오시고요, 가로를 닫아주시고
요렇게 제곱을 하시면은, 자, 100분의 1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SD 버튼 한 번 더 누르시면은, 파이가 아까 3.14라 했죠? 3.14 했다가 100분의 1을 곱한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정리를 하시면은, 자,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파이의 메타 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나온 것 같이, 자, 0.0314 메타 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직경이 2m인 원의 면적을 구하시오. 이 직경이란 말은 지름이란 말이에요. 지름. 이게 직경이에요. 이게 직경.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자, 2m를 했으니까 직경이 2m, 반지름은 얼마죠? 반지름은 1이 되는 거죠. 절반이니까. 자, 그러면 s는 파이 r의 제곱 해서 파이 곱하기 1의 제곱은 그냥 1이 나오겠죠? 이걸 계산해 보면은 파이 메타 제곱 요렇게 표현도 되고요. 혹은 3.14 파이가 3.14라 했잖아요. 3.14 미터의 제곱 요렇게 표현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공식으로 넣어볼게요. 이 공식으로. 자, S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얼마였죠? D가 2였죠? 2의 제곱을 넣어 주시면은 2의 제곱은 2 곱하기 2 해서 4가 돼요. 그래서 약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4의 약분이 되죠. 그래서 답은 파이 똑같이 나오죠. 자, 이게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계산기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식 그대로 적을게요. 자, 분수를 표시할 때는 먼저 이 분수 표시를 먼저 눌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분수가 되죠. 위쪽이 깜빡깜빡하죠. 그럼 여기다 파이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Shift. 자, 여기 노란색 파이 보이시죠?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를 누르시고요. 자, 밑으로 내리시면 밑에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은 그냥 파이가 나오죠. 한번 변환해 보면은 3.14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자, 원 기둥의 부피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아까쯤에 사각형의 면적 구하듯이 이제 어떤 네모난 물체에 볼게요. 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네모 사각형 박스 모양을 볼게요. 박스 모양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면적을 내요. 면적. 자, 이거 여기는 가로, 여기는 세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면은 이 면적 S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높이라고 하는데 부피는 V라고 표현합니다. 볼륨, 어떤 양을 측정하는 어떤 기호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자, 아까처럼 면적, 즉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높이를 한 번 더 구하면은 이 부피가 되는 거예요. 부피. 자, 그러면은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도 단위가 메타고 여기도 단위가 미터가 되겠죠. 자, 그럴 때 가로 곱하기 세로 두 번 곱했으니까 이때는 메타의 제곱. 여기는 세 번 곱하셨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이때는 부피의 단위는 메타 세제곱, 메타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원기둥의 부피 혹은 최적을 부피와 최적은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걸 구하실 거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이 면적을 내야 되겠죠. 면적.
자, 면적은 어떻게 되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제곱인데 이번에는 반지름을 이렇게 A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A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 기둥의 길이를 구하면은 이 길이가 L이 되겠죠. 이렇게 L을 곱해주면은 이게 부피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길이를 3번 곱해줬기 때문에 메타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 뭐 이런 것들은 기능사 문제에서는 뭐 문제로 안 나오니까 뭐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빠르게 풀어볼게요. 다음 보기의 최적을 구하시오. 자, 반지름이 10이고 10cm죠. 길이가 50cm인 원기둥의 최적을 구하시오. 그러면 반지름이 10cm이기 때문에 자, 파이 곱하기 먼저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이 A 부분의 면적을 구하시면은 10cm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자,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길이가 50cm이기 때문에 10cm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50cm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을 하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파이 메타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시면은 자, 먼저 AC 버튼 누르시고요. 기존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 화살표 키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기존에 있던 식이 블루 호출이 나옵니다. 지우고 싶으면 다시 AC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5 곱하기 자, 10에 마이너스 2승 한번 빠져나오시고 자, Shift 파이 이렇게 누르시면은 답이 20분의 1 곱하기 파이 혹은 뭐 이런 값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뭐 정리해 주시면은 0.157 메타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직경이 2m이고 길이가 4m인 원통의 최적을 구하시오. 직경이 2m이기 때문에 자, 이때 면적 S는 원기둥과 원통 같은 말이죠. S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죠. 자, 그러면 4 곱하기 파이에 직경이 2m니까 2의 제곱 하시면은 2는 4 해가지고 약분약분 되죠. 그래서 면적은 파이가 되고요. 자, 볼륨 최적은 면적 곱하기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길이가 4m이니까 뭐 4파이 혹은 자, 계산기를 누르시고 싶으면은 자, 4 곱하기 시프트 파이 뭐 4파이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변환을 누르시면은 자, 12.56637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답은 약 12.5663이 되는 거죠. 단위가 뭐였죠? 단위가 미터 3승이 되는 거죠. 미터 3승. 자, 그 다음 편에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가함수와 호도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삼가함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삼가함수. 삼가함수 보시면은 삼가함수는 항상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 밑에 있는 것을 밑변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을 높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빗변이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보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탄젠트라는 것은 자, 여러 개 가요. 여러 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삼각함수 배울 때 유명한 식이 있었죠. 삼각함수 하면요. 어떤 정리가 있었죠?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었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자,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뭐 이런 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 밑변, 높이, 빗변 쓰기 힘드니까 밑변을 A, 높이를 B, 빗변을 C라 했을 때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 자, 그냥 이걸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걸 갖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뭐 증명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변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루트를 여러 개 씌워주시면은 똑같겠죠. 루트 C의 제곱은 그냥 C가 되는 거고, 얘는 루트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과 같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시면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3m이고, 삼각함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하지만은 뭐 그 당시 삼각함수를 놓치셔가지고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그림 그려가면서 해보시겠습니다. 자, 밑변의 길이가 3m래요. 자, 밑변의 길이 여기가 3m. 자, 그 다음에 높이가 4m. 높이가 4m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면은 아까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는 자, 빗변의 제곱은 자,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자, 빗변은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 뭐 이런 식을 방금 했었죠. 루트에 자, a가 밑변이었죠. 3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이 4m였죠. 4m. 그러면 4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3의 제곱은 3, 3은 9 해서 9가 되는 거고, 4의 제곱은 4, 4, 16 해서 16이 되죠. 이 두 개를 합쳐주시면은 25가 되겠죠. 25. 25는 5, 5, 25. 5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5m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 기능사 할 때 그냥 외우시면 돼요. 3대 4대 5.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3대 4대 5 이렇게 그냥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다. 그러면은 자, 밑변이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6, 6에 36, 8, 8에 64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 주시면은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 이렇게 되고, 100은 1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10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얘는 답이 10이 되겠죠? 6대 8대 10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 두 개만 외워둘게요. 3대 4대 5, 6대 8대 10. 반대로 여기가 3이고 밑변이 4여도 여기가 5가 나옵니다. 5가.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어도 여기는 10이 나오는 거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률이 나중에 이제 교류편에서 이 코사인 세타를 보고 저희는 역률이라고 표현할 건데요. 지금 미리 듣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를 표현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무효율 사인 세타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은 자,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직각일 때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래요. 자, 코사인 세타가 뭐였죠? 빗변, 이쪽 빗변 나누기 밑변이 되는 거였죠. 빗변 나누기 밑변. 근데 얘가 얼마였죠? 0.8이었죠? 0.8. 0.8이라는 이야기는 자, 빗변을 1이라 놓는다고 하면 밑변이 얼마죠? 0.8이 되는 거죠. 얘가 10이면은 얘가 8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자, 10이고 8이라는 이야기죠. 빗변이 10, 밑변이 8. 자, 그럼 높이는 얼마였죠? 6대 8대 10. 즉 6이 되는 거죠. 6대 8대 10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 사인 세타는 이렇게 간댔죠. 이렇게 밑변 나누기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10분의 6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러면은 0.6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외워버릴게요. 코사인 세타 0.8이면은 사인 세타는 0.6. 반대로 자, 반대로 여기가 6이라 보면은 자, 6대 8대 10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0.8이면은 사인 세타는 0.6. 코사인 세타가 0.6이면은 사인 세타는 0.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계속 자주 보면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1.8 역률이 0.6일 때 코사인 세타 0.6일 때 사인 세타는 얼마인가? 방금 했죠? 계산할 필요 없다. 6대 8대 10. 그래서 사인 세타는 0.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 빼먹었는데요. 밑변을 알고 높이를 알고 빗변을 알았을 때 이 각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불렀죠? 밑변분의 탄젠트 세타는 1억이 간댔죠. 1억에.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그러기 위해서 자, 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함수에는 역함수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역함수는 이제 같이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거 보고 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5라는 숫자가 있을 때 5의 역수인 5분의 1을 곱하면 1이 나오겠죠. 1에다가는 어떠한 숫자를 곱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크 탄젠트라는 걸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좌변에도 곱해줬으니까 우변에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아크 탄젠트 이를 곱해주시면 되고 얘가 지워져서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세타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 이렇게 하면은 이 각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사에서는 그냥 이 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가다가 계산하라는 문제도 있긴 하는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계산기가 다 해주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계산기로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온 버튼을 누르시고 자, 아크 탄젠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아크 탄젠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이 탄젠트가 있는데
여기 바로 위에 같이 있죠. 아크 탄젠트, 탄젠트 마이너스 1승 하고요. 자, 그럼 노란색이기 때문에, 자,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아크 탄젠트 이렇게 표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A분의 B 꼴이기 때문에, 자, A분의 B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침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밑변이 4이고 높이가 3인 경우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4분의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3 나누기 4 가로를 닫으셔도 되고 여기서 끝났으면 안 닫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래서 엔터 누르시면은 36.869 즉 현재 여기 각도가 약 36.87도 정도가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능사 문제에서는 이걸 직접 계산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있다는 방법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뭐 산업기사나 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까지 풀고 이번 시간 정리할 건데요. 자, 다음 보기에 각각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직접 계산기 넣어보시면 되고요. 자, 계산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인 0도 하면 그냥 가로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되고 바로 누르겠습니다. 그럼 0이 나오겠죠? 답은 0. 자, 그 다음에 2번 코사인 0도 코사인 0은 1이 나오죠? 1. 자, 그 다음에 사인의 30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다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빠르게 암산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사인의 90도는 1. 코사인 90도는 0이 나옵니다. 사인 180도는 자, 넣어볼게요. 자, 사인의 180도는 0이 나오죠? 0이 나옵니다. 자, 코사인 마이너스 90도 코사인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넣으시면은 0이 나오죠. 0.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맞추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중에서 이제 이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